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살인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정리하면 되는데 뭐 그저께까지는 날씨가 갑자기 24도까지 올라가서 살짝 덥다가 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은 되게 좀 쌀쌀하니까 이럴 때 감기 조심들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간만에 제가 코로나 이후에 또 학원 이적 문제 때문에 좀 강의를 좀 못한 시기도 있고 또 한동안 인강만 찍다가 어제 수원에 실강을 좀 갔다 왔더니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역시 이제 사람들하고 호흡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좀 강의하는데 덜 힘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도 원래 우리 카페 회원분들이 청강생이 이제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이제 많지는 않아서 살짝 제가 좀 삐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카페에다 또 글을 써가지고 좀 청강생 좀 와달라고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 정리할게요. 지난번에 설명 다 드렸고 6페이지에서 이제 존속살해죄 인정 여부에서 존속살해죄가 인정된 것은 1번은 법률상 직계존속을 요한다. 그 얘기는 존속살해에서 사실상 존속이기만 하면 이길 때는 그 존속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되는 건 뭐냐면 혼인 외의자일 때 남자는 뭐를 해야 돼요? 인지. 그거를 이제 안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존속살해가 안 되고 인지를 하게 되면 존속살해가 될 수 있고 여자는 생모는 인지가 필요 없어요. 그게 2번이에요. 생모는 인지나 별다른 절차 없이도 출생신고가 없어도 바로 존속이 된다. 또 이 남의 애를 내 아이로 만드는 제도가 뭐라고 그랬죠? 입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자가 양친을 살해하든 또 낳아준 친부모를 살해하든 다 존속살해죄가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3번도 이게 좀 난이도 있는 거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펴서 다른 여자한테서 애를 낳고 자기 본처의 사이에서 애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을 때 그 출생신고는 사실 무효예요. 근데 혼인 외의자잖아. 이제 바람펴서 낳았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뭐를 한 거로 보냐면 인지한 거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했으니까 혼인 외의자를 인지했으니까 직계존속이 되고 그 애가 커서 그 부를 살해했을 때 존속살해죄가 될 수 있고 형법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 경감 승진 시험에서 이게 출제가 됐는데 어떻게 속였냐면 이제 요런 스토리를 앞에 똑같이 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간을 속였어. 우리가 보통 객관식은 끝에 이다 아니다를 속이잖아 보통. 근데 중간 속이면 좀 금방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조심하세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쭉 스토리를 이제 전개하다가 형법은 무효행위 전환을 민법과 달리 인정하지 않지만 존속살해가 된다. 존속살해 되는 건 맞지. 존속살해가 되는 건. 근데 여기가 틀린 거야.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지 않지만 아니라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 인정 거기를 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왜 4번 같은 경우는 그때 정리해 드렸는데 입양에서는 입양 요건이 실질적 요건이 있고 형식적 요건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 요건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실질적 요건은 뭐냐면 입양 합의라고 그랬지. 그래서 먼저 어떻게 제가 정리했냐면 지난번에 문 앞에 문전에 버려진 아이일 때는 이제 미혼모가 애를 남의 집에 버리고 갔어. 입양 합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애를 갖다가 이제 출생 신고를 하고 사실 아이가 누워진 장소에 저기는 부부가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애가 없었거든. 그래서 키우기로 마음 먹은 거야. 그 버려진 아이를. 근데 입양 합의가 없으니까 입양 요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오른쪽 2번인데 그걸 먼저 보자고. 오른쪽 2번 부정된 거. 그래서 문 앞에 버려진 아이 또는 문전에 버려진 아이를 출생신고했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입양 합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양자가 안 돼요. 양부모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해했을 때 키워준 엄마를 보통 살인밖에 안 된다는 거. 존살해가 안 되고. 그러나 왼쪽 4번은 이제 입양 합의가 있었던 거야, 이거는. 근데 이때는 뭐가 꼭 문제에 나온다 그랬어? 남편의 사망 후에도 계속 키워줬으나. 이렇게. 근데 여기도 입양 신고는 아니고 출생 신고했어. 근데 이것도 뭐가 된 거야, 결국? 그 출생 신고 밑줄 쳐. 밑줄 치고. 요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난 건 아니잖아. 입양 합의를 친부모랑 하고. 요게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신고했을 때 그게 무효이지만 역시 입양 신고로 보겠다는 거야. 그것도 뭐야?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그것도. 그거 체크하고. 그래서 거기 출생 신고를 하고 4번에 여기다 이제 무효행위 전환도 넣고. 또 부정된 거 오른쪽 1번. 자, 호적하고 실제가 다를 때는 뭐를 더 우선합니까? 나이든 신분이든 호적하고 실제 현상이 다를 때는 뭐를 우선한다? 실제. 이걸 더 우선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부인이 바람핀 거야, 이건. 이것도 이제 바람의 아들 사건인데, 부인이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애를 낳고는 남편을 속여서, 남편 행보를 속여서, 남편은 당연히 뭐 자기 부인이 낳았으니까 자기 아들인 줄 알겠지, 자신인 줄 알겠지. 그걸 갖다가 이제 출생신고도 해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는 이제 자기 DNA 또 핏줄을 받은 애가 아니지. 자기 실제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가 커서 또 아버지를 살해한 거야.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실제가 더 우선하니까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또 직계 존속이 아니고 존속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야, 이 남자는 진짜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 그죠? 기껏 또 남의 핏줄을 속아서 키워줬고. 왜 새 중에서 왜 남의 둥지에다 알라는 새가 있는데 혹시 우리 그게 뭐냐? 나는 지금 우리 카페에서 이제 19살이니까 그 최연소 이번 2차 붙으면 최연소가 되거든. 전국 기대감이 커요. 그 새 중에 그거 알아? 남의 둥지에다 알라는 새. 뻐꾸기. 뻐꾸기 같은 상황이야 지금. 근데 그 살해도 당하고 어떤 부인의 바람 때문에. 그래서 내 카페에 있으니까 알지. 내가 저 결맨이란 말이 우리 카페에서 행해지는 거.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한번 깨닫고. 2번 아까 먼저 봤어요. 3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동네 사람을 살인고의로 찌르다가 아버지가 얘 안 된다 하면서 말리다가 아버지가 찔려서 돌아간 거야. 그러면 얘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고의는 있어 없어? 없지. 보통 살인고의였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조문이 있어요. 특별히 중환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환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살인으로 갑니다. 준수살이 고의가 없다는 얘기지. 핵심은. 계모는 저기 존속이 아니야. 이제 계모나 의붓아버지는 존속이 직계존속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모나 지금 계모 나와있지. 계모 또는 이제 의붓아버지도 같아. 이건 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고 불러요. 계모면 이제 아버지가 재혼해서 생긴 인척이란 말이 뭐냐면 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거로 보기 때문에 존속살이가 안 돼요, 이거는. 보통 살인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존속이었다가 87년도 그 정도 즈음인가 바뀌었어요, 민법이. 그래서 존속에서 빼버렸어요. 인척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혼인외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부. 인지 안 하면 이제 혼인외자는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니잖아, 법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살인만 되고. 6번은 불치병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살해했다. 존수살인은 형량이 세거든. 근데 이거는 촉탁살인은 이제 피해자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때는 형량이 줄어. 사형 무기가 아예 안 돼. 유기징역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존수살이로 가는 게 아니라 촉탁살인으로 간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사법시험 지문이에요. 6번은. 그걸 잘 알아두고. 다음에 3번 영아살해죄. 영아살해죄는 이제 최근에도 지난주에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먼저 한 사건은 뭐냐면 희한하더라고. 나이가 좀 어린 여성인데, 젊은 여성인데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거기 공중 화장실에서 애를 낳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해하고 사체유기를 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임신한 줄 몰랐대. 그래서 출산 경험이 있는 이제 그 아는 여성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남자 입장이라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 임신 출산하기 전 근데 아마 좀 이제 빨리 났던 모양이에요. 보통 아기 나올 때까지 임신하고 얼마나 걸려? 10개월 정도 걸리거든. 근데 이제 좀 빨리 났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나이가 어리면은 출산할 때 고통이 보통 좀 더 적고 그다음에 또 자기도 얘기를 해주신 분도 9개월 때까지 배가 안 불렀대요. 막달에 10개월에 불렀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이해는 했는데 여튼간에 이제 그 부산 바닷가 화장실에서 애를 갖다가 살해한 다음에 사체를 갖다 유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럴 때는 형량이 줄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영아살해죄는 독일 형법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그래서 독일에는 영아살해죄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랑 좀 달라요. 산모가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그게 이제 우린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계존속이란 말을 강하게 밑줄 쳐야 돼.
산모가라 돼 있지 않고. 근데 이건 독일에서 영아살해도 형량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여성분들께서 출산하면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대요. 약간 이제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인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산모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우리는 좀 보면 지금 직계존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밑줄 치고 직계존속. 그럼 남자도 할 수 있는데 영아살해를. 그러니까 영아살해 같은 건 이제 감경구속요건이거든. 감경구속요건이라서 형량이 보통 살해보다 준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떻게 보면 아빠가 죽여도 영아살해가 들어 형량이 줄 수가 있긴 있어. 근데 그 어떤 것이 있냐면 판례 중에 유명한 게 사실상 동거남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판례가 있거든요. 요건 스토리를 알려드릴게. 그러니까 오래전에 왜 박정희 대통령 통치하던 시절에 그때 정치인이 한 명 있었다. 그 정치인이 여자 영화 배우랑 바람 피고 있었던 거야, 동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근데 애를 낳았어. 혼인 외이자지 이제.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둘은 부부가 아니잖아.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혼인신고한 사람 배우자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밝혀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이제 애를 낳자마자 이제 베개로 질사시켜요. 그러다 발각이 된 거야. 근데 그럼 사실상 동거남은 직계존속이 될 수 있어 없어? 존속이? 동거남은 혼인 외이자고 인지 안 했잖아. 안 되지. 그치? 시험 많이 나와 이거. 따라서 이제 존속 인지가 없고 여기 인지가 없다는 게 포인트였던 거야. 문장에는 안 나오지만. 따라서 이거는 이제 영아살해로 못 가요. 영아살해가 아니라 이제 보통 살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형량이 높지. 사형무기도 나오지 이제. 사형무기 뭐 5년 이상 이렇게. 그게 유명해요. 그래서 직계존속이란 말이 의미가 있다. 이거는 독일과 좀 다르다. 그다음 세 가지 동기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치욕 은폐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미혼모다라는 것은 좀 약간 밝히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과부다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제가 간통에서 낳은 애야. 간통의 소생.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감추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라는 문장이 또 주문에 있지. 그건 뭐야? 가난한 거야.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울 때도 경제적 비용이 꽤 들겠지. 근데 매우 가난한 사람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분유값, 기저귀값 이런 게 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은 뭐냐면, 그거는 이제 이제 기형아를 낳았어. 그래서 이제 얘가 과연 이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했을 때는 요 세 가지 이 동기, 범죄 이유, 그게 하나,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그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분만 중 분만 직후, 특히 분만 직후를 갖다가, 체크해야 되는데, 분만 직후라는 것은 낳자마자. 그래서 이제 그때 살해야 영아살해죄로 형량이 줄지, 만약에 이런 이제 판결이 있어. 판례는 아니고, 하고 싶은 판결이 있는데, 분만하고 나서 2개월 뒤에 죽인 거야. 살해한 사건이 있거든? 그때 이거는 영아살해가 안 돼요. 그 왜 분만 직후라고 뒀냐면, 아까 왜 산후 우울증 얘기했었잖아, 독일에서. 그지? 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그 산후 우울증 이런 것도 이제 다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분만 직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분만 직후. 따라서 2개월 후에 살해했을 때는 보통 살인이에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이 아까 2번 거기서 보면 이제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살상 동거남 안 됐던 거고, 2번하고 3번은 같은 취지야 사실은. 아까 살상 동거남 얘기했었잖아, 그지? 2번, 3번은 사실은 취지가 똑같아. 같은 판례야. 근데 4번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여자분이 애를 낳는데 자기는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이웃집 남자랑 바람 핀 거야 또. 그래서 이웃집 남자 애라고 생각하고 치욕 은폐하려고 죽였대. 근데 나중에 이제 국가수에서 부검하고 유전자 검식해 보니까 본 남편의 아이였던 거야 사실은. 그럼 치욕을 은폐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형량이 작은 영아살해로 갈까? 아니면 이제 우리 최윤서 나를 봐봐.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여자분은 이제 영아살해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치욕 은폐할 이유가 없는 거라면 보통 살인으로 가줄 것 같아? 아니면 영아살해로 갈 것 같아? 주관적
영어 사례로. 그 행위자 인식 기준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는 형소 배울 때도 왜 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란 말이 있잖아. 예, 그것처럼 형법도 좀 그게 있어요. 약간 피고인한테 좀 어지간하면 유리하게 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위자 범인 인식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생각대로 해주는 거야. 4번은 이게 우리 채용 시험에 기출됐었을 때 많이 틀렸던 지문이에요. 그때 쭉 안 나오다 처음 나왔었거든, 그때 채용에서. 그래서 이거 4번은 좀 조심해야 될, 이게 판례까지는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견해인데 시험에 됐어요. 다음에 4번은 이제 자살 교사 방조. 그리고 이제 교사라는 것은 사실 그 총론에서 배우지만 범죄를 시키는 거죠. 지시 또 시키는 것이고, 교사는 원래 그 총론에서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시킨 놈은. 근데 이제 방조라는 것은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방조는 이제 종범하고 같은 말인데, 그죠? 도와주는 거. 요거는 원래 총론에서는 일정한 범죄가 있을 때 그걸 도와준 사람은 이제 필요적 감경이라고 그래서 형량을 반드시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필요적 감경이란 말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거는 자살 교사 방조는요, 순수 방조범이 아니에요. 독립범죄 이거를. 자살 교사 방조는 어떤 공범이 아니라, 교사 방조를 합쳐서 우리가 공범이라고 부르거든. 공범이 아니라 독립범죄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살죄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자살한 사람을 뭐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 죽은 사람을. 또 자살하다 실패하더라도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처벌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필요적 감경 되려면 정범이 있고 정범보다 감경해야 되는데, 이건 정범이 없잖아, 사실은. 자살죄가 없다. 이제 이 얘기는 자살죄라는 게 없으니까 필요적 감경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걸 원래 정범형을 반으로 줄이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독립범죄라고 그래, 이걸. 독립범죄. 그게 이제 가장 까다로운 거고, 여기서는 나머지는 이제 순수 어떤 이제 판례들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자살 카페란 게 가끔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좀 높은 나라라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게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취직도 생각해봐. 많은 사람이 경쟁하잖아. 또 우리가 경찰이 되려고 하더라도 보통 몇십 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자살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인데, 자, 근데 그 자살 카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혼자 죽기가 좀 겁이 나서 그런지 하여튼 같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몇 번, 여러 번. 예, 근데 자, 그런 자살 카페에다가 어떤 놈이 사기치려고 한 거야, 사실은. 자기는 갖고 있지도 않은 청산염이라는 독극물을 싸게 판다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접촉해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눈치챘어.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다른 방식으로 죽어. 예를 들어서 뭐 번개탄을 밀폐된 공간에서 피워 죽든가 이렇게 했거든. 그럼 근데 집단 자살이 일어나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살 카페 두고 봤더니 얘 광고를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자살을 도와줬다라고 해서 입건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실제로 얘가 자살을 도와준 건 있어 없어? 없죠. 사기치려다 실패한 거지 그냥. 그래서 이게 자살 방조가 아니다라는 첫 번째 판례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판례는 부인이 남편하고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죽고 싶다나.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기름을 사오라고 한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만약에 우리 아직 한참 어리지만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부인을 말리고 이제 달래고 막 설득하고 나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 남편도 특이해. 휘발유를 사다 준 거야, 휘발유를. 근데 부인도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정말 특이하다라고 할까? 그런 것이 뭐냐면, 그 휘발유를 들고 샤워실 또는 화장실 문장구 양변기에 앉아서 휘발유를 몸에 부은 다음에 분신해서 돌아가시는데,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자, 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했어?
너무 이 자결통이라고 육체의 고통 중에서 몸이 불이 붙는 게 제일 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럼 뭐 보통 알잖아. 이제 부상 불 붙으면 막 영화 같은 데서 막 여기 막 몸부림치게 되잖아. 그대로 돌아간 거야. 특이하지.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는 분신 자살이 아니다 처음에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살해한 다음에 그 사체에다 불을 붙인 게 아니냐. 그래서 국가수 부검을 했어. 근데 그게 부검하면 판단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만약 죽여서 몸에 불을 붙이잖아. 호흡을 안 하잖아. 이 폐에서 그름이 안 나오거든.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호흡은 하잖아. 그름이 나오거든 폐에서. 근데 이분은 진짜 보니까 그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분신자살이 맞아. 근데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저는 이렇게 보통의 분의 인내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간에 그 휘발유 사다 줘서 결국 분신케 한 남편은 자살을 시킨 건 아니지. 시키면 교사인데 도와준 거잖아. 부인이 먼저 결심하고 휘발유 사다 주는 거는 자살 방조로 처벌된 거예요. 3번은 이제 자살 방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는 얘기야. 자살 도구를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막 격려하는 거. 그래, 너 자살해라. 넌 해낼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정신적 방법도 포함된다는 거. 소극적 방법은 뭐겠어? 자살하는 거 알고 말리지 않는 거.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만약 부인이 자살한다면 남편은 사실 말려야 돼, 그지? 그걸 이제 총론에서 얘기한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지위, 보호할 신분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배우자나 친족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소극적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4번 아까 미리 얘기했던 이 자살 방조는 독립범죄이기 때문에 필요적 간격이 안 된다 이거는. 순수 방조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살인죄 계열이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들어가냐면 상해죄로 들어갑니다. 상해죄라는 것은 상해의 개념이 뭐냐라고 할 때 상해는 우리 판례 입장의 그것도 주류 원칙적인 모습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거다. 훼손설, 요게 우리나라 판례의 주류예요. 주류라는 얘기는 이제 다른 예외적인 개념도 쓸 때가 있다는 얘기겠지. 생리적 기능이란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건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을 건강을 해치는 게 상해라고 보고요. 이게 우리 판례 원칙적인 모습. 근데 요거랑 제가 원래 학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판에 보통 이제 특강 형태로 해서 한 10개 정도만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딱 1시간 특강 해가지고 이제 저기 2개의 학설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때 이 촬영실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때 그랬더니 거기서 또 한 문제 나왔어요 1차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것도 어려운 거를 가르쳤는데 맞춰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설명드린 이유가 경간부 시험하고 승진 시험에 나온 거야. 그 얘기는 우리 채용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요 견해 건강에 치는 거랑 다르게 뭐가 있냐면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판례의 좀 약간 예외적 판례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데 신체 완전성 침해설은 뭐가 큰 특징이냐면 그래 건강 해치는 것도 상해지만 또는 외모의 변화를 만드는 거 겉모습의 변화를 만드는 것도 상해야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주류는 요거 건강 해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이제 판례가 있냐면 판례 사건 중에서 음모 면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음모라는 것은 뭐 예비음모할 때 음모가 아니라 뭔지 알지? 이제 성기 주변의 털을 여기서 얘기해요. 영어로 이제 pubic hair 이렇게 얘기하는 음모 면도 사건인데 스토리는
이제 남녀가 동거하다가 여자분이 이제 식욕부진으로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그 판례문제가 그렇게 시작해. 그래서 잡아놓고 음모를 면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판례에 보면 일반적인 이제 이게 성기 주변의 털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델타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똑같아 보니까 넌 이제 미성년자잖아.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너 지금 법정 나이는 18살이야. 남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자 얘기한 줄 알았어? 남자 내가 이러나? 그렇다 진짜. 알았어. 근데 이거를 요렇게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구체적으로 나와 판례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외모는 변했잖아. 겉모양이 그지? 근데 참고로 이렇게 음모 모양을 바꿨을 때 건강이 해쳐지냐 이게 문제 포인트야.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 중에서도 모이칸 머리인가 해서 왜 가운데만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나? 그건 아니지. 그럼 씨발 뭐 스님들은 다 뭐 저 환자냐? 막 그러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외모는 변했지만 건강에는 이제 건강 훼손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그럼 이 사건을 갖다가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리적 기능 훼손 얘기할 때는 강제 추행. 여자 입장에서 이게 쪽팔리지 않겠어? 성적 수치감?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이제 막 잡아놓고 한 게 이제 그래서 폭행이 되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 견해로 하면 강제 추행, 치상, 상해까지 입힌 거로 보는 거야. 다르지 결론이. 근데 경감부 기출을 하나 풀어보자. 경감부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에서 음모 면도하는 그 스토리를 앞에 딱 준 다음에 이때 신체 완전성 침해설에 의할 때 이제 강제추행 치상이 된다. OX? 오, 그치. 완전성 침해설에 의하면 이게 되지. 그렇게 나온 거야. 근데 실제 우리 판례는 요거로 증명을 내렸어요. 우리 판례의 결론은. 그래서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게 이 스토리를 주고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오면 죄명은 강제추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체 완전성 침해설을 풀어보세요 하면 강제추행 치상을 답을 고려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해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 조문 보자. 상해나 존속상해는 미수 규정이 있네요. 왜냐하면 그 사망에 보면 전 이항의 미수는 처벌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시겠지만은 기수 처벌이 원칙이에요. 그죠? 기수만 죄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수하고 예비음모는 미수는 이제 실행착수, 범죄를 시작했다 실패하는 거고, 예비음모는 아직 범죄를 시작하기 전에 외부적인 준비를 하거나 2인 이상이 이제 우리 이런 범죄를 하자고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 그런 건데 이게 결국은 실행착수 실패한 거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미수는 센 범죄 정도에 들어있어요. 근데 예비음모는 어떤 거냐? 완전 센 범죄. 또 아주 센 범죄라고 할까? 좀 표현을 쉬운 게 좋으니까. 여기서도 이해를 해보자. 그 지난 시간 그 복습하고 왔지? 그 인강 올라간 거. 네. 앞에 거 봤지? 그러면 그래서 퀴즈. 저기 영화 사례는 예비음모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제 살인죄하고 존속살해랑 위계 위력살인에는 예비음모가 있고, 그 얘기는 살인, 존속살해, 위계 위력살인은 아주 센 범죄인 거야. 근데 영화 살해나 촉탁승낙 살인은 감경되잖아. 좀 사형무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센 범죄 정도라 미수는 있는데 아주 센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쳤을 거란 말이야. 그 얘기 기억나지? 네. 한 거. 그거 시험이 잘 나온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은 거꾸로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죄가 예비음모가 있으면은 미수는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지, 그지? 아주 센 범죄니까 미수는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미수가 있다고 해서 예비음모가 꼭 있을까? 그건 아니야. 센 범죄로 그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상해는 그런 거야. 미수는 있는데 센 범죄야. 예비음모는 없어. 아주 센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 이제 좀 훈련해보고.
그다음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번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기 존속에 대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리고 이제 존속에 대해서 가중 규정이 있는 걸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교재 좀 보고요. 여기서 설명은 안 했나 보다. 그럼 요 뒤에 나올 거거든. 존속에 대한 가중 규정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외웁시다. 존속 사례가 있듯이 존속 상해는 일단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형이 더 가중되고, 그다음에 258조 중상해나 존속 중상해 같은 경우는 요거는 특이하게도 미수가 없어요. 특이하죠.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미수가 없을까? 상해보다 중상해가 더 센 건데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시험이 많이 나와요. 중상해 미수 없다는 거는. 자, 조문 잠깐 볼게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결국 이제 상해하려다가 어떤 이제 생명 위험 발생했다는 얘기는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죽을 뻔했다 이거야. 죽으면은 상해만 하려다 죽으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 와, 야, 근데 18살짜리가 지금도 이제 법적으로 18살이야. 왜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외국처럼 우리도 만 나이로 통일하다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왜 만 나이보다 한 살 보통 높잖아. 그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하면 18이라고 얘기해야 돼. 예. 자, 그래서 죽을 뻔하겠는데, 야, 어린 나이에 그래도 이게 딱딱 알고 있으니까 기분 좋다. 이제 먼저 인강을 좀 기본 강의나 이런 걸 들었던 거지 이제. 아이고 그래 잘했어. 그래도 복습 잘했구나. 잘 맞추고 있어서 기분 좋다. 아주 어린데. 그래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실제 이제 상해만 하다 죽으면 상해치사가 되고, 이 양은 또 어떨 때 중상하게 되냐면 불구불치난치. 불구는 장애 입힌 거고 좀 약간 투박하게 얘기하면 병신 만든 거야. 불치는 치료가 안 되게, 난치는 치료가 매우 곤란한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도 중상해 되고, 존속을 중상해하면 이제 죄명이 어떻게 되겠어? 존속 중상해죄. 그게 사망이에요. 그리고 얘는 옆에 다시 조문 위에 보면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원래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은 요번 이제 300형은 기본 개념도 설명하면서 심화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는 퓨전 강의예요. 왜냐면 올해는 제가 먼저 에듀윌 거기 그만두고 나서 지금 강의 어디서 할까 되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일로 오게 된 것이라 약간 기본 강의 할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랑 이제 300형 심화 강의인데 그걸 퓨전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 초심자도 이제 약간 힘은 들겠지만 빨리 이제 정보량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중수 이상들은 기본 개념도 다시 확인하니까 이제 시험장에서 쉬운 거 실수로 틀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 가중범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 일이 더 커졌어, 무거워졌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해만 하고 싶었는데 죽기까지 했다. 그럼 상해치사가 되거든. 또 폭행만 하고 싶었는데 죽기까지 했다는 폭행치사가 되고. 근데 이 상해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 범죄라고 불러요. 근데 상해는 고의가 있는 거예요. 상해는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치사를 이제 중한 결과라고 부르는데, 무거워진 결과. 자기는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이런 거야. 근데 실수, 이거 치사는 원래 과실치사의 줄임말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고의하고 과실이 합쳐진 형태, 요거를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불러요.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도 이게 오리지널인 거야, 이게. 진짜 결과적 가중범. 진짜 결과적 가중범인데, 그러면 이제 진정의 어떤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뭐냐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있어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는 이제 뭐 짝퉁? 부진정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사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의 형량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현주, 뭐 사람이 들어있는 그 건조물이나 아니면 주택은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그런 것을 방어할 고의가 있으면서 치사는 뭐의 약자 줄임말이야? 과실치사하거든. 살인 고의는 없는데 실수로 죽어도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라 얘는 이제 고의로 사람 죽인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아래 그 형량의 좀 낮은 부분 하한이 5년 이상인데 얘는 살인 고의는 아닌데도 방화 고의가 있고 실수로 죽였을 때도 7년 이상으로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도 이제 형량이 높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방화 고의도 있고 살인 고의도 있는 경우. 이거는 그 사람을 만약 그 집에 어디에 묶어놓고 불태워 죽인 거야. 저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수로 죽인 놈보다 더 나쁜 놈이지 이건. 근데 이거를 살인죄로 가버리면은 형량이 줄잖아요. 더 나쁜 놈이 여긴 살인고의도 있는 놈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얘도 요로 가자. 사형무기 7년 이상으로. 더 나쁜 놈을 형량을 줄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인정하는 제도거든. 부진적 결과적 강화 중범이.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고의범보다도 이게 더 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단 형량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또 총론에서 이것도 자세하게 또 배웁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초심자들은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 하니까 들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앞에 지금 18살짜리 애가 앉아 있거든요. 얘도 이제 제 강의를 1회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본 강의 들었니? 듣고 그다음에 기출전자 핵기천 들었지? 그것만으로도 지금 다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어요. 아무래도 18살짜리보다는 이제 뭐 인생 경험이든 뭐 더 많을 거 아니야. 우리 제 강의 듣는 분 중에는 우리 카페 현직 분들, 승진하는 분들도 많은데 잘 알겠지 더. 그래서 믿고 이제 강의합니다. 근데 이제 중상해죄라는 것도 이게 상해죄보다 형량이 세거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해 고의로 했다가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 불구를 만들었을 때에도 형량이 높은데 아예 처음부터 상해 고의도 있으면서 이거는 이제 과실로 불구 만든 건데 그 불구를 만드는데 고의가 있을 때 형량을 줄일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얘도 고의 플러스 고의 플러스 과실도 되지만 고의가 있을 때도 된다라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법을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그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과실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실은 미수가 있어 없어? 없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총론에서도 배우거든 사실은. 과실의 미수는 무죄예요 우리나라 무조건. 실수했는데 어떤 이제 미수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과실이니까 이게 미수를 두지 않은 거야. 이게 중상에는 그래서 미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상해 미수가 있으니까 낚이기 쉽겠지. 중상에는 뭐 더 센 범죄니까 당연히 미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출제를 많이 해. 불구 판례가 많아요 중상에서는. 장애 또 병신 만든 거. 근데 간단해. 눈이 멀게 만들었다 까가지고 장애 입은 거 맞지? 눈병신 된 거잖아.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신체를 보고 팔 절단, 다리 절단, 또 성기 절단 사건이 우리나라에 몇 번 있었어. 성기 절단은 부인이 남편 거를 갖다 잘라버린. 한 번은 바람 필까봐 자른 적도 있고, 한 번은 이제 하도 성관계를 많이 요구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잘라버린 적도 있고. 그건 이제 불구된 건 맞잖아. 그죠? 성불구. 그거는 이제 중상해가 되죠. 근데 뼈를 골절, 부러뜨렸다. 어떻게 하면 돼? 깁스하면 되지. 정형외과 가서. 그래서 병신된 건 아니지. 난치도 아니고. 저도 갈비뼈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 한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하다가 이거 또 생활 상식인데 의학 상식이고 뼈가 다치잖아요. 골절되거나 금 갔을 때 제일 좋은 효과 좋은 걸 하나 소개시켜 줄게.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홍화씨란 걸 팔거든. 뼈 빨리 붙어요. 의사가 놀래더라고. 원래는 이제 이 붙는데 최소한 몇 주 걸린다 그러는데 뭐 한 일주일 좀 지나서 막 그냥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붙으니까 놀래더라고.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홍화씨 먹었다 그랬더니 의사도 끄덕끄덕 하더라고. 효과 좋네. 그러면서 뼈와 관련해서 홍화씨. 생활 상식, 의학 상식. 그래서 골절 이거는 중상해가 아닌 거고, 그다음에 또 이빨 부러뜨렸다. 어떻게 하면 돼? 이빨이 하나 빠지면
임플란트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때 병신됐다고 안 하거든. 그런 것도 안 되고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런 정도면 불구 아니지. 예. 난치도 아니고 정 3주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다음에 존속을 중상하면 존속 중상해야 되고 특수는 이제 할 말이 좀 많거든.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어요.